사던 집이 탑버리가 없지. 탑버리가 하나도 흔적도 없지. 불도 쫙 몰려온 불을 지켜봤는데 과연 이게 이까지 오겠나 싶었는데 설마 했던 불길은 약 9일 동안 꺼지지 않았고 검게 그을린 숲은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 후 3년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법으로 산림 복원을 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큰 산불과 기후변화로 훼손된 산림이 다시 숲이 되는 여정의 기록이다. 타버린 것은 숲뿐만이 아니다. 삶도 태워버렸다. 올해 96세인 조옥산 할머니. 산불은 무사히 피했지만 정든 집을 잃었다. 불백이 맞도록 옷도 한 가지 못 꺼내고 그냥 피랑 피하게 돼. 통장 돈 같은 것도 다 놔도 몸만 빠졌나. 말도 못해. 산불의 상처는 산에도 사람에게도 깊이 남아있다. 산 아래의 사람에게 산은 그저 풍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도 송이가 많이 나던 지역 아니요? 많이 나는 지역이지. 지금 다 타버렸으니까. 끝났어. 이런 데는. 오직 살아있는 소나무에서만 자라는 송이. 울창한 소나무 숲의 자연산 송이는 몇백 년 동안 이어온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지만 소나무가 사라진 숲에서는 더 이상 송이가 자라지 않는다. 지금쯤은 산에보다 이 흙을 캐면은 한 포자가 형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포자 전에 흙도 다 변해버리고 옛날에 잘 나던 시기는 끝났고 50년 기다려도 100% 난다는 거는 나봐야 아는 거라 그거는요. 훼손된 숲도 시간이 지나면 한 해살이 풀, 여러 해살이 풀, 키 작은 활엽수, 키가 큰 친엽수가 차례대로 우위를 차지하며 점차 큰 숲을 이룬다.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이다. 그게 풍뎅이 특징이에요. 울진에서는 대부분의 산불 피해 지역을 자연의 회복 능력에 맡기는 방법으로 복원 중이다. 이곳에서 연구팀이 하는 일은 그저 숲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살펴보고 기록하는 것이다. 울진에서 최초로 시도해보는 방식이다. 이건 좀 우리 인간적인 짧은 판단일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건 배제를 해서 좀 더 나은 방식의 생태 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기본 그 기초 단계가 이 울진 산불 피해지 복원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홀로 우뚝 선 굴참나무의 키가 원래 이 숲의 크기였을 것이다. 이 나무의 도토리가 다시 그만큼 숲을 키워낼 씨앗이 된다. 또 다른 능선에서는 울진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꼬리진달래 종자를 모으고 있다. 진달래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봄에 펴서 여기 요 부분이 다 종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산불 피해지에서 종자를 모으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 훼손지에 자생하는 식물로 이 훼손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있는 꼬리 진달래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던 원래 유전자를 이제 그대로 이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자연 회복이 더딘 곳이나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조림이 필요한 곳에는 원래 이 산에 있던 식물 자원으로 생태 복원을 돕는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이 같은 산림 복원의 핵심이다. 현재 2군데 센터에서 산림 복원용 식물 94종을 1년에 각각 10만 본씩 생산한다. 원산지와 품질이 인증된 자생식물 대량 공급 체계인 셈이다. 이곳에서는 종자를 발화하기 쉬운 시드볼 형태로 공급하기도 하고 양묘장에서 어느 정도 키운 후 묘목을 가져다 심기도 한다. 앞으로 2028년까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를 6개 권역마다 만들어 생태 복원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식물은 동물들과 다르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위기를 피할 수도 없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키워진 식물들이 원래 본인들이 살던 공간으로 감으로써 살아남을 확률도 높고 그 주변에 원래 있던 동식물들도 기존에 본인들이 공생하던 식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숲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자풀이 무성한 산비탈을 찌르고 있는 한 주민. 어르신, 못 먹는 산은 왜 찔러보십니까? 요것도 복량, 요것도 복량이지. 가루 확 묻어 나오고. 예, 요 쫙 묻어 나오잖아요. 한번 가루 끝에 어떻게? 요렇게. 참 낯선 이름 복령. 죽은 소나무의 기생에 땅 속에만 자라는 버섯이다. 요렇게. 하지만 자연산 복령 찾기는 서울에서 김부장 찾기, 아니 한양에서 김서왕 찾기만큼 어렵다. 송이도 이제는 뭐 불이 나가 다 타버리고 그러는데 그 복령이라도 그래 재배를 해가 한다면 소득상에는 괜찮죠. 그래서 한번 재배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산불 피해지에서 복령균을 접종한 소나무 2,000여 개를 심어 시범단지를 만들었다. 복령을 키워낼 소나무는 처치 곤란했던 산불 피해목을 활용했다. 이것이 2년 자란 복령 1kg이 넘는다. 송이버섯이라는 어떤 채취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나 임가에게 실제로 소득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복령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최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울진의 특산품 송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까다로운 송이를 키워보려는 노력은 전부터 있었지만 랑 보이는데 실제로는 균근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균근이 감염되면 이렇게 소나무 묘목에 송이균과 미생물을 접종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사라진 송이산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야심찬 포부이다. 저희가 이제 송이균을 따로 배양을 해서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 이제 배양된 송이균하고 이제 송이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미생물들을 같이 섞어서 어린 소나무 뿌리에다가 접종을 시킨 거거든요. 이 소나무들이 자라고 송이 재배에 성공해 수확까지 하려면 적어도 7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도전이기에 멈출 수 없다. 울진에서 시도되는 이런 다양한 활동과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출범 80주년 기념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90여 개의 생태보건 사례 가운데 울진의 산림 생태보건이 10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Most of them are focused on the benefits for nature and people, how to address restoration drivers, the contribution to global goals, contribution for people, capacity of monitoring, knowledge replication, etc. And the submission from Korea Forest Service was perfectly aligned with those principles. So one reason is you are aligned with the decade vision. What you are doing in this flagship is fully aligned with the vision we want to promote. 울진의 산림보건은 지자체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처음 복원을 계획할 때부터 참여해 모니터링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 복원에는 이처럼 모두의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산은 우리한테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고 모든 동식물이 자라는 생태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한 600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림은 이게 누구나 너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했다가 우리한테 후세한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울진의 자랑. 금강소나무 숲은 조선시대부터 왕실 목재로 특별히 보호했던 왕의 숲이다. 지금도 산림유전자원으로 지정된 보호림이다. 탐방로는 예약제로만 운영되는데 화전민길, 보부산길 등 숲과 인간이 함께 살아온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금강소나무 숲은 국이름이지만 여전히 마을 공동체의 숲이기도 하다. 송이 채취나 산나물 재배를 함께하고 직접 키운 재료들로 만든 쌈밥을 판매한다. 손님들은 오늘 하루 이 숲을 온전히 보고 걷고 맛본다. 힘들었던 만큼 맛있어요. 얼마나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맛있어요. 내 생각나면 날 찾아 오라고 하던 요 인근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공급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 속에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이었다. 금강소나무 숲이 있는 소광리는 대대로 이어온 전통적인 산림 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은 산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농법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됐다. 숲을 가꾸고 지켜온 우리의 노하우는 국제산림 협력을 통해 세계와 나누고 있다. 그중 베트남은 중요한 협력국이다. Ngoài cái việc trồng rừng và phát triển rừng thì còn thực hiện nhiều các cái hoạt động về hỗ trợ sinh kế cho người dân sống ở xung quanh. Đây là những người dân mà rất dễ bị tác động, cũng rất dễ bị tổn thương do biến đổi khí hậu gây ra. Thì trong cái quá trình mà hợp tác cùng với lại phía Hàn Quốc thì chúng tôi cũng rất vui mừng và đánh giá rất là cao cái sự hợp tác cũng như là hỗ trợ của Hàn Quốc.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가 자리한 님빈성과 남딘성 지역.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있다. 맹그로브 나무는 특별한 뿌리를 가졌다. 넓게는 5m까지 쫙 펼쳐서 갯벌 속에 촘촘한 그물망을 만든다. 이러한 특이한 뿌리 덕분에 해안 침식도 막을 수 있고 여러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작년에 큰 태풍이 덮쳤을 때도 숲을 복원한 곳은 무사했다. Đặc biệt nữa là tạo ra môi trường sinh kế cho người dân bền vững để người ta yên tâm hơn nữa trong công tác quản lý bảo vệ rừng kết hợp với phát triển kinh tế ở tại địa phương. 맹그로브 숲이 복원되자 이 바닷가의 생태계도 풍요로워졌다. 조개잡이 배는 만선이고 어부들은 행복하다. 자연을 이용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폈다. 숲의 회복은 결국 인간 삶의 회복이다. Từ khi có vườn rừng ngập mặn này, cuộc sống chúng tôi rất thay đổi. Bởi vì là có khi có rừng ngập mặn là trong đó là có chúng tôi nuôi trồng thủy hải sản rất thuận lợi. 맹그로브 숲에 꽃이 피면 나비와 벌이 찾아든다. 꿀벌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벌통마다 가득한 꿀벌들은 참 살기 좋다는 증명일 것이다. Trước đây thì rừng là còn rất là ít. Đấy. Và cái năng suất mật của chúng tôi thu thì cũng còn hạn chế. Thế và cái diện tích thì nó tăng lên. Thế cho nên là năng suất mật cũng tăng lên. Thế và chính từ những cái mật nó tăng lên thì chúng tôi có cái cải thiện rất là nhiều. 이 모든 것을 맹그로브 숲이 해냈다. 눈앞에 이에게 급급해 나무를 베어내고 태우던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라는 새로운 숲을 일구고 있다. 이 작은 묘목이 숲의 미래다. 림빈 지역에 170헥타 우리가 복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맹그로브 식재에서 3년생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숲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개도 더 많아지고 조개도 건강해지고 물고기도 많아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꿀을 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맹그로브를 서로 보호하고 굉장히 풍부한 맹그로브 숲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I love mangrove. 기후위기는 숲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적이다. 특히 추운 지역에 사는 침엽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상나무는 위기, 눈측백나무는 취약, 흔하디 흔한 소나무마저 관심이 필요하다. 높은 산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눈이 녹은 물이 더 빨리 밑으로 배수가 됩니다. 봄이 빨라지면서 이 눈이 빨리 녹아버리고 물이 사라지면서 이 침엽수들이 봄철에 가뭄, 건조 피해를 받고 있어요.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의 고사목들은 이러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침엽수의 멸종이 왜 문제인가? 인류에게 침엽수는 왜 필요한가? Really no other species that would grow there. Two aspects. One, they're more adapted to drier sites. They're also adapted to more infertile sites. And so there's nothing else that really could take their place. They were there before settlement. 특히 소나무는 뿌리가 아주 좁은 바위 틈도 뚫고 들어가 살 수 있다. 하지만 참나무류는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높이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아지는 모질고 척박한 우리나라 산에 최적화된 나무일지도 모른다. 돌 사이에 구멍이 나서 거기서 뿌리를 간신히 뻗어서 살고 있는 환경을 참나무류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정말 의문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종이 없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이 기후변화로 빠르게 사라지자 종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동원됐다. 고향 서식지를 떠나
현지외 보존을 선택한 것이다. 흙이 좋아서 잘 자랄 것 같아요. 민주지산에 조성된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원에는 지리산 DNA를 가진 구상나무가 1,600그루 가까이 자라고 있다. 기특하게도 98%나 정착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일 뿐이다. 가장 좋은 것은 우선 현지내 보존입니다. 자생지가 최대한 쇠퇴되지 않게 그리고 그 상태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생지가 쇠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 구상나무와 같은 종들을 현지 자생지 밖에 보존함으로써 자생지의 소실에 대비한 하나의 피난처 그리고 보존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사라진 후에 되돌리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을까?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여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하겠죠.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7종의 생육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죠. 이러한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산림 복원 사업. 도로 건설 등으로 끊어진 백두대간 생태축의 복원이다. 60년 고개는 일제 강점기에 끊어졌다가 88년 만에 생태축이 연결됐다. 백두대간 생태축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민족의 문화자산이다. 백두대간의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산림을 개발해야 할 때도 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석회 광산이 대표적이다. 강원도에 위치한 이 해사는 2007년부터 채석을 끝낸 구간을 다시 숲으로 만들고 있다. 처음에 개발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복구해야 될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다 개발이 된 이후에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쪽 산지에서 개발한 최소 면적을 가지고 가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복구해 나가는 방식의 채광과 복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시작한 곳은 한눈에도 차이가 드러난다. 한 해, 두 해 지나 휑했던 산의 숲이 우거지면 광산이었던 것을 몰라볼 정도다. 멸종 위기의 동물 친구들도 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안녕. 담비도 안녕. 하늘다람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도 돌아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 생태적으로 복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어떤 생태적 복원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울진을 찾았다. 큰 산불을 겪은 이곳의 야생동물들은 무탈할까? 오늘은 울진에서 활동하는 사냥보호협회를 따라가 본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서 야생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먹이를 공급하고 폭설 속에서 배가 고파 탈진한 사냥들을 구조하기도 한다. 사냥이 다니는 길목에 먹이를 갖다 두는데 지난 산불 때는 여기도 위험했다. 여기까지는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여기 교배대는 없어요. 산불 피해 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과연 다시 먹이 활동을 하러 올까라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튿날인가 저기에 또 다시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CCTV에. 예.
너무 다행인 거죠. 색깔이 좀 윤기가 다르네요. 따끈한 거네. 한 두세 마리 정도? 왜냐면 크기가 좀 다르니까요. 네. 6월쯤에 아마 출산하고 그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어미가요. 거 좀 더 아래를 비춰야 우리 애가 잘 보일 텐데. 관찰 카메라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는 사냥들. 떠나오는 취재팀에게도 인사를 하러 나와주었다. 이봐 사냥 친구, 올 겨울도 무사히 잘 지내야 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숲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숲이 복원된다는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과 동물들까지 숲의 생태계가 완전하게 작동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죽음만 남았던 숲.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산의 주인들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냈다. 그들 모두가 살아서 숲이 산다. 그 모두가 다시 숲이 된다.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잊지 마.